여러분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습니까? 자, 평균 수명이 지금 80대 중반쯤 되죠? 그런데 무려 70대 중반까지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것도 55세에서 79세까지 고령층한테 물어봤습니다. 고령층.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고령층. 55세에서 79세까지 물어보니까 몇 살까지 이루고 싶은가? 놀라지 마십시오.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 만으로입니다. 그런데 70대 중반 이런 정도까지 물어보면 무려 80대 초반까지 30, 40대들 내지 이런 사람들은 40대, 50대 그만두고 싶다 그러죠. 그런데 50대들한테 물어봐도 50대 이제 중반이죠. 55세에서 60세 안 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60대 후반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70대 후반한테 물어보면 80대 초까지도 일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내가 이놈의 일 안 하고 싶어서 돈을 빨리 벌고 싶은데 돈만 벌어봐라. 로또만 대봐라. 내가 일하는가 보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통계를 보니까 이거 따끈따끈한 통계입니다. 25년 5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발표는 8월 6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라든가 이런 걸 낼 때 노인들한테 이제 부가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른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고령층을 상대로 해서 부가조사를 해봤다. 덧붙여서 조사를 해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고령층이 얼마나 되느냐? 이 55세에서 79세까지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1664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1001만입니다. 이거는 2005년부터 통계를 냈는데 통계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 즉 1000만 명을 고령층이 넘겨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이번 조사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무려 60%, 약 60%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일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희망 하는 사람, 일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무려 69.4%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에 속하는 사람의 70% 정도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그럼 일하는 사람은 그 희망자의 거의 대부분이 좀 69%니까 10% 정도니까 뭐 그것도 많은 인구죠. 60% 정도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나이는 약 4세니까 앞으로도 한창을 일해야 되겠죠. 물론 뭐 요즘은 저도 67세인데 70세도 젊다고 할 정도니까 즉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니까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노동력이 줄어드는가 하면 지식노동, 지적노동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의 형태가 또 다양해졌기 때문에 역시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일을 하느냐, 왜 또 일하기를 바라느냐 하고 그 노동 이유를 물어봤어요. 노동 이유. 노동하고 싶은 이유. 그게 뭐냐 했더니 경제적인 이유가 역시 많습니다. 생활비. 자, 늙었지만 생활비 많이 든다. 생활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54.4%입니다. 참 저도 아내가 공무원연금 받고 저도 뭐 국민연금 받고 그러지만 공과금이 물론 신문대금까지 포함되니까 그러긴 한데 한 50만 원 안팎씩 나갑니다. 이거 뭐 공과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그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아니다. 나는 일하는 게 즐거워서 일하는 즐거움. 이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느껴서 그게 36.1%입니다. 노동의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또는 그 노동에서 의미를 찾는 것, 자기를 실현하는 것, 때로는 재능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다양한 의미가 있죠.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일원으로서 생활비를 벌어야 할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 안 하고 뭐나 일하는 나는 즐겁게 일한다. 돈보다도 하고 싶은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못한 일을 경제적인 것과 이렇게 융합해서 즐겁게 일한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물론 이제 좀 이상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 밖의 이유들도 많겠지만 이것만 보태도 90% 정도가 경제적인 이유와 일에서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는다, 기쁨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일하고 싶은 고령층이 많다. 또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생활비에 보태야 된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고령층이 꽤 있다. 그리고 더 일하고 싶어 한다.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한다. 그것도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그런데 인생을 나눠보자면은 인생의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생을 경제적인 기준으로 나눠보면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죠. 자, 흑자 인생이 있죠. 남는 인생이죠. 본전 인생이 있죠. 그 다음에 적자 인생이 있겠죠. 그런데 이 흑자 인생, 적자 인생 한 끝발 차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전 인생 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사적으로 공적으로 국가에도 그 다음에 개인에게도 전혀 빚을 지지 않는 이 뭐 이제 가족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누구 돈도 은행 돈이든 개인 돈이든 국가 돈이든 빚진 것 없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가족 제외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국가에서 혜택을 보는 거죠. 내가 국가에 돈 빌려주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빚지는 거죠. 그것만 받지 않으려고 해도 노인의 상위 30% 안에 들어야 하잖아요. 왜? 70%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 본전 인생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 부모도 그렇고 우리 처가도 그렇고 주변에도 보면 국가에서 기초노령연금 이거 안 받는 사람 시골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전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로부터. 물론 국가로부터 받기는 받지만 그래도 자녀들한테 좀 준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인 빚을 안 졌다면은 국가에서 받는 그 복지 혜택을 제외할 수도 있겠지만 냉정한 의미의 본전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짐을 안 지워야 하잖아요. 국가의 부담을 안 줘야 한다는 차원이에요. 흑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흑자는 더욱더 어렵죠. 아마 상위 30% 정도가 들면 이제 흑자를 할 수도 있고 본전이 넘어갈 수는 있지만 흑자를 하려면 아마 상위 10% 안에 경제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가구에서 한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의 그 뭐 노령연금이라든가 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말할 것도 빚을 안 진 상태여야 되죠.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참 어렵는데 그래도 인생을 이렇게 흑자나 본전으로 이끌어 가려고 아니면 적자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그 적자를 메우려고 이렇게 오래도록 일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뭐 국가에 기대려는 의식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유대인에 비해서는. 유대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그 수치로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빚지는 거 개인적으로든 개인적 빚이든 공적인 빚이든 빚지는 것은 자기 인격에 대한 상당한 그 불명예.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도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런 의식이 꽤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기댄다든가 국가에 기댄다든가 이런 걸 생각을 않고 오히려 국가를 도와야 되지. 우리 이 민족 피난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랑, 그 다음에 전장에 핍박받는 거, 이런 상태에서 누가 누구한테 기대겠느냐. 오히려 내가 남을 돕고 나라를 도와야지. 이런 의식이 철저하기 때문에 자립을 굉장히 중시하죠. 유대인들 그런 의식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나 국가에 의존하는 의식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돈은 꽁돈이다. 먼저 보는 게 임자다. 어떻게든 타먹여야지. 그런 의식, 의존적 의식, 그런 의식이 꽤 있는 편입니다. 특히 유대인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흑자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서 이 정주영 같은 흑자 인생. 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없죠. 정치인들은 대부분은 아마 본전도 못 오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왜? 국가에 별로 도움도 안 주면서 부담을 주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자기 사역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익산의 그 이춘석인가 국회의원 보니까 참 옹졸하더라고요. 이 정치인들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거 투자를 하려면 아예 그러면 전업 투자가 되든지 투자를 하려면은 집에 가서 저녁에 미장에 가서 투자를 하든지 그러지. 국장 그것도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거냐. 물론 뭐 다 밝혀져야 되겠지만 참 짧더라고요. 짧아. 정치인들 중에 굵은 정재영 같은 뭐 이 대인들 찾아보기 힘들지만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지자체까지 쭉 훑어봐도 아마 거인들 드물지만 정말 소인배더라고요. 소인배 중에 소인배. 그런 인간들 참 많죠. 뭐 이 소인배 정치인들 이런 친구들은 적자 인생이죠. 어찌 보면 피해 인생이죠. 남에게 피해 주는 거니까. 아무튼 각자가 본전만 하더라도 국가 부담은 훨씬 줄어들죠. 흑자를 낸다면 말할 것도 없이 국가도 부유해지고 자기도 부유해지고 가족도 부유해집니다. 하고 싶은 일 하려면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죠. 사실은 이 교직을 이렇게 마친 사람들 중에도 그 전문성을 이어서 뭔가 그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일이. 그래서 이제 교직 은퇴한 사람들이 그 등하교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굉장히 경쟁도 세고 뭐 그냥 이제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고 한 달에 몇십만 원 이렇게 받는 정도가 보던데 아무튼 그런 일도 자기 그 직종과 유사한 쪽으로 가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경찰 퇴직한 사람이나 뭐 이게 군인 또는 교직 이런 사람들이 그런 또 관공서에서 하는 일을 좋아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예 딴판인 일을 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야 머리도 잘 돌아가고 어찌 보면 다른 경험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통찰력이나 지혜도 생기고 그럴 테니까요.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늙을수록 어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요양보호사도 아주 많이 자격증 따죠. 국민자격증이라고 하는 이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따는 이 요양보호사 노인의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죠. 근데 16세 이상 나이가 된다면 남녀 차별 없이 전공, 학력, 경력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격 과정을 한 320시간 실기와 필기를 이렇게 더해서 320시간을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간호조무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유사직종 이런 쪽에는 그 시간을 이제 많이 이게 감면해주는 측면이 있더만요. 그 다음에 자격시험을 역시 이론과 실기. 평균 60점 이상 두 개가. 하나가 60점 이하로 내려가면 과락으로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뭐 합격률은 높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교양 수업을 받아야 되고, 그 전문 수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는 거죠. 간병인으로 활동한다든가, 제가 집에 있는 그 노인들을 위해서 가사활동이나 그 신체활동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는.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이제 그 부모라든가 이런 쪽도만 해당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나이 먹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즐겁게 하려면 더욱더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자기가 그 이를테면 정년퇴임 한 다음에 제2의 직업에서는 제3의 직업에서는 더욱더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이런 의미와 기쁨의
차원에 맞추려면은 더욱더 자기가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효과 대비 같은 조건에서 남보다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살까지 일하고 싶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령층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73.4세까지나 일을 하고 싶어 한다. 70대 거의 중반까지 일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70대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80대 초반까지 건강이 허락하면 일해야 된다. 일하는 이유는 생활비와 즐거움인데 반 이상인 거 보니까 생활비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의외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고령층 노동자도 많더라고요. 지금 정년이 뭐 대개 60세, 그 다음에 교사가 62세, 교수가 65세,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대개 한 70세 이렇게 되는데, 이 정년이 조금 뒤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것도 통계를 이렇게 낼 때, 이 나이가 뒤로 조금씩 밀리는, 그게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몇 살까지 일하고 싶은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데, 통계청에서 마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고 견줘보고, 그럼 오래도록 일하려면 나는 경제에 초점 맞출 것인가, 나는 기쁨인가, 나는 봉사인가, 의미인가, 자기 실현인가, 기분가, 이라는 그 초점을 맞춰서, 나는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 돈 뭐 안 들어와도 괜찮다. 한 달에 몇십만 원만 벌면 충분하다. 용돈만 벌면. 이러면은 자기 그 경험을, 재능을, 지혜를 기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좋아지는데 훨씬 보람 있는 일이죠. 감사합니다.